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입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또 여러분들께 너무나 괜찮은 종목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입장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시스템 점검 잠깐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음, 네, 도리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T1 M1 V님 반갑습니다. 네, 조희정님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후 2시에 여러분들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시장 좀 상황, 너무 좀 격앙된 상승도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지금 오후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 안녕하십니까? 모닝글로리님, 푸른 돌고래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에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황 따라서 또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이 올지 그것도 좀 판가름해 봐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미국 아마 오늘 오후 시장에 저녁에 시작할 때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 그 미국 이민 당국 뭐 ISC인가? 예, 거기서 이제 약간 민간 업체죠. 그 ISC 맞나요? ISC? 네. 얘네가 지금 그 단속하면서 민간인 2명을 갖다가 이제 죽였다고 하죠. 네. 2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기사는 정확히 못 봤는데, 아, 네. 윤여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 미증시는 이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 이렇게 조정 나오면은 오늘 이제 좀 상승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의 상승은 없었지만 종목들 전체적인 종목들 상승이 나왔거든요. 코스닥 3천 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상승 나왔던 부분들 내일 좀 조정 우리나라 증시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미국 상황이랑 별개긴 하지만 너무 좀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종목들이 상승 나오면 안 되는 타이밍에 지금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희 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은 인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보통 손한 섹터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오후 2 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융 관련주들, 이제 뭐 증권 관련주, 그다음에 뭐 전력, 가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고, 통신 관련주 중에서도 그 RFHIC라고 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던 솔리드와 약간 좀 비교 대상인 회사긴 하거든요. 솔리드가 더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더 월등하지만 거기에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섹터 중에 그 RH 맞나요? 네. 아, RF 죄송합니다. RFHIC 이게 오늘 좀 상승 나왔거든요. 그래서 RFHIC 한번 보게 되면 RFHIC 네, 상승세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통신 관련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하나님, 네, 조선왕님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솔리드 내일 한번 좀 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핸들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뭐
소개해 드리자마자 바로 상승 나온 것들도 있죠. 뭐 FST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제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 나왔었고. 그런데 제가 소개해 드린 종목을 다 사시면 안 된다. 물론 사셔서 뭐 돈을 벌 수도 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종목이 많아지면은. 제가 오후 2 시에 인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종목 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언제 내가 팔아야 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소개해 드렸고 추천드린 종목들은 제가 인제 "매도 얼마에 하시죠?"라고 인제 사인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방송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일단 "수익 나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혹시 인제 방 통해서 "다 사고 싶어요?" 아 네. 네네. 네. 진짜 안 됩니다. 네. 도리바르님 맞습니다. 그래서 다 사고 싶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수익권일 때는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인제 소개해 드린 거는 인제 순환 섹터에서 가장 인제 또 앞으로 도래해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이제 소개해 드린 거기 때문에 "다 사실 필요는 없다. 절대로. 다 사시면 안 되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돌아오는 섹터, 인제 지금 보면 뭐 통신주 해 가지고 인제 종목들 상승 나왔잖아요. 그럼 요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안에 다시 수급이 붙을 종목들이 보통 인제 그 경기 둔화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 둔화 시점 맞잖아요. 소비를 살리기 위한 부분들 경기 둔화 시점에,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또 확대됐을 때, 불확실성. 네, 안녕하십니까 고한재님. 예, 고한재님 오셨네요. 네. 훈이짱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점에 또 상승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그리고 경기 방어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기 방어주는 아니고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됐을 때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거나 인제 아니면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종목들 상승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따봉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까 한 분이 인제 말씀해 주셨죠. 그 한문으로 되어 있었던 뭐 롯데웰, 뭐죠? 롯데 웰빙이었나? 네. 웰식품인가? 뭐였죠? 웰푸드. 롯데 웰푸드. 제가 인제 요거 물어보셨을 때 요거랑 가장 밀접한 종목이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해 드릴 종목이. 그래서 롯데 웰푸드 한 124,000 원대까지 아니면 125,000 원대까지 평단 맞춰 놓으시면 "이 구간 뚫고 나올 수 있다." 한번. 그러면 약수익권이든 그냥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매도하셔라. 수익권에 매도하셔라. 이제 그 개인이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롯데웰푸드가 롯데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롯데그룹이다 보니까 요새 좀 말 많아서 일단 약수익권일 때 상승 나오면은 매도하셔라. 인제 이런 그 식품 관련주,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주 위주로 인제 또 상승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종목을 막 찾아봤더니 와, 너무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얘처럼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식품 회사인데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네. 혼자 그 재료를 다 구입해 가지고 뭐 사료부터 해서 막 키우고, 그다음에 납품 뭐 도매, 소매 다 납품하고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있는 식품 회사입니다. 네. 너무 매력적이죠. 이런 경기가 둔화된 시점, 그리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이 필수 소비재 쪽의 종목들 상승이 나오는데, 그중에 식품 관련주들이 가장 그 필수 소비재 중에 적합한 또 종목 중에 하나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팜스코입니다. 팜스코. 오늘 한 16% 넘게 나왔어요. 이거 제가 좀 저번부터 좀 보긴 했었는데 요렇게 요 자리에서 펌핑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 웰푸드도 동일하게 상스세 한번 이렇게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권 그 평단 맞춰 놓고 수익권 올라오면은 그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팜스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팜스코는 사료 생산부터, 그러니까 사료 생산이 뭐냐면 수입을 해요, 얘네들이. 수입을 해서 그걸 갖다 사료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축산, 그러니까 돼지라든가 아니면 닭이라든가 여기에 얘네들이 또 돼지나 닭을 또 키워요. 거기서 인제 사료를 줘. 그다음에 또 거기서 도축을 해요. 도축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고기별로 해 가지고 뭐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온라인 뭐
그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또 브랜드가 얘네가 있거든요. 하이포크. 하이포크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부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추운 겨울 되면은 뭐 조류독감부터 해서 뭐 돼지열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조류독감하고 돼지열병 이슈가 없는 거 보니까 한 번은 좀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이제 그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이거에 인제 '얘네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성무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뭐 종돈부터 사유, 도축, 유통까지 다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카길이라고 해서 미국의 대형 이런 그 수직 계열화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걔네 인제 모델을 가지고 얘네가 이제 사업을 계속 영역을 넓히고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사료값이 급등했잖아요,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그때 뭐죠? 그 식품주들이 식품주들 이제 이런 그 푸드 쪽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네 그 팜스코는 뭐냐면 사료값이 오르면은 당연히 식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얘네 마진이라든가 이런 폭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마진율이. 근데 이걸 식품 가격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적자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참고로 저는 베지테리안입니다. 제가 고기를 아예 일절 못 먹습니다, 아예. 뭐 닭고기도 그렇고 그냥 여담으로 닭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소고기 회도 못 먹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뭐 돼지값 오르든 말든 저랑 상관없는데 돼지 가격도 요새 오르고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해당되는 게 이 팜스코어라고 하는 회사다. 그래서 얘네들이 마진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료 가격이 올라가도 지금 아직까지 전쟁 안 끝났으니까 사료 가격 비싸죠.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 뭡니까? 겨울철에 또 사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 제품과 브랜드 얘네 제품 가격에 이 마진을 다 붙이기 때문에 절대 적자를 보지 않는다. 왜냐? 돼지고기를 먹는 한 우리나라 분들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닭고기도 그렇고. 먹는 한 마진폭을 여기에 이 사료값을 반영해서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 딱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수직 계열에서 얘네들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회사를. 그리고 얘네들 보면은 제가 그때 그 그린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가성비가 안 나온다. 면적 대비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갖다가 막 다 볼모주로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축산 이 농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장 및 시설 지붕에다가 이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를 얘네가 운영하고 있는 그 농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사업 쪽으로도 좀 일부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주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또 충족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얘네들이. 대형마트라든가 도매시장 그리고 이제 회사 상대로 해서 이런 식자재까지 다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까지 다 갖췄기 때문에 얘네들 한번 볼게요. 마진율보다는 매출액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할 때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일단은 기본 딱 그거를 평가할 때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그냥 기업 분석 딱 들어가서 재무제표 딱 봤는데 와 일단은 그 2025 년도 인제 4 분기에서 통합 그 매출 안 나왔죠. 평균적으로 1조 5천억 입니다 얘네들이. 1조 5천억 뭐 1조 8천억 이래요. 근데 얘네 시가총액 보세요. 1,078억 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는 쪼끔 낮을 수는 있지만 캐파 보더라도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나쁘지가 않아 이 정도면은.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1,078억 이에요. 1,000억 이에요 시가총액이. 근데 얘네 매출액은 거의 1조 8천억에서 그러니까 1조 5천억만 잡는다 하더라도 1조 5천억 못해도 얘네들은 10 배는 가야 돼요 10 배. 10 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만약에 극화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어디야?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를 안 봅니다. 손해 안 봐요. 사료가 올라가도 그렇고. 만약에 돼지열병이 돌았다. 돼지열병 돌아서 막 돼지들 막 그냥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네들은 다 뭐예요? 제품 가격에 다 반영시키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기업이죠. 그냥 딱 봤을 때는 10배 정도의 상승분은 더 나와야지 적정 가치다 봤을 때. 만약에 전쟁이 끝났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사료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자 이거 아셔야 돼요. 한 번 오른 가격은 크게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도 쪼끔 사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곡식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겠죠. 쪼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얘네들은 거기에 맞게끔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얘네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제 이런 수직 계열화돼 있는 이런 육가공 그다음에 이런 생산부터 육가공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없어요. 뭐 도축이면 도축 따로 맡기거나 아니면 뭐 사료 수입하거나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얘네들은 팜스코는 아예 1 부터 5 까지 다 모든 걸 갖다가 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어 수직 계열화돼 있는 회사기도 하고 진짜 반도체로 따지면은 설계부터 웨이퍼, 이제 압축, 뭐 패키징, 테스팅까지 다 완벽하게 하는 회사. 곡물, 사료, 양동, 가공, 유통 다 하는 회사인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그 식품 관련된 종목 말씀드렸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수급이 도는 시점이 이런 필수 소비재 쪽으로 돌고 있다. 필수 소비재 쪽으로.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갑자기 뭐 돼지열병, 네, 돼지열병 이슈 나오거나 아니면 조류독감, 조류독감 슬슬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조류독감, 네, 조류독감 이런 이슈 있으면은 그때 또 미친 듯이 펌핑 나오겠죠. 팜스코라고 하는 종목이 그 롯데웰푸드도 롯데웰푸드 이 종목도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는 그게 있다. 음. 그리고 얘네가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현지에 또 사료 생산 시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좀 자원이라든가 이런 그 곡물 자원들도 좀 풍부하잖아요. 예. 또 이제 병아리도 생산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닭고기 다 많이 드시죠. 네. 정말 이해는 안 가요. 닭고기랑 돼지고기 드시는 거 이해 안 갑니다. 뭐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안 먹어?" 근데 저는 맛을 몰라요. 예. 제가 5살 때 먹어 보고 그 이후로는 뭐 가끔 어쩌어쩌 모르게 먹은 적은 있겠지만 저는 뭐 별로. 예. 돼지나 닭은 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인제 사료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아리도 또 육성해서 보내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면 돼지라든가 닭 되게 좋아하잖아요. 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아직은 이제 진출 안 했죠. 만약에 얘네들이 이 진출하는 게 가시화된다,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받쳐줄 거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좀 상승폭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팜스코라는 회사가 수직 계열화부터 뭐 이런 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를 갖다가 어 얘네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소비재 쪽 인제 순환 섹터에서 필수 소비재 쪽으로 넘어온다. 경기 둔화에는 안전적 수요를 위해서. 그다음에 글로벌 식량 안보 이거는 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근데 뭐 전쟁 조만간 끝난다 안 끝난다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뭐 없어요 지금 보면. 계속 지지부진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곡물 가격이 변동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어차피 마진에 붙여서 팔기 때문에 이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어. 그래서 전쟁, 기후 위기 인제 이게 좀 위험한 거 전쟁은 말고 이미 발생된 거니까. 근데 또 추가적으로 뭐 이란하고 아직까지도 인제 뭔가 그 미국하고 고조돼 있잖아요. 전 뭐 가선 뭐 축출하네 마네 얘기도 있고. 근데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코스팜처럼 팜스코처럼 수직 계열화돼 있고 사료도 자체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아리까지 또 키우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드셔야 되잖아요, 돼지고기. 좀 비싸도 덜 먹더라도 먹긴 먹잖아요. 소고기는 비싸면 안 먹어도 되지만 보면 주변에 돼지고기는 엄청 드시더라고요. 비싸도 드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식품에 대한 음식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것이다. 음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 이제 팜스코 이 회사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이제 대두, 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옥수수를 미국하고 브라질에서 주로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하는 회사죠. 미국이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은 뭐죠? 미국하고 연관되지. 미국하고 관련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진짜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시장도 그렇고 좀 무너진다 하더라도 미국과 관련있으면은 다시 금방 회복이 가능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 얘네들이 수입을 해요. 인제 원 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겠죠. 달러 환율 변동에 대해서도. 그래도 뭐다? 마진에 다 포함시킨다. 예. 절대 손해 보진 않는다. 근데 진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진짜 고물가 시대다라고 하면은 얘네 뭐 마진이고 뭐고 매출도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가만히 놔두진 않겠죠. 그래서 방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마진에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얘들은 손실을 안 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 배는 가야 되는데 2,900 원이면은 얼마냐? 와. 네. 이 신고가 찍었던 2015년 여기까지도 길게 보면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한 방에 가지는 않겠죠. 네. 계속 흔들면서 가겠죠, 흔들면서. 간다 하더라도 가장 식품 기업 중에서는 가장 너무 괜찮다. 뭐 CJ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 빼고 딱 중견기업으로 봤을 때는 팜스코가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상승 나오고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차트로 봤을 때 자 이미 잠시만요. 자 차트로 봤을 때는 이미 요 라인 상단에 올라왔죠. 내일 만약에 여기를 올라탔다. 그러니까 오늘 인제 NXT 거래죠. 8 시에 여기 위에 여기 올라탔다라고 하면은 내일 더 상승 나오겠죠 이거는. 그리고 제가 만든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한국무브넥스. 네. 팜스코. 일단은 팜스코 1 시간 봉 보면은 자 일부 좀 매도 나왔습니다. 거래량 크지 않게 매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인제 상승 나온다는 거죠. 4 시간 봉 보더라도. 자 이때 하락할 때 매도세 나왔지만 지금 뭐예요? 예.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30 분 봉 볼게요. 네. 계속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왔죠. 네. 그래서 요 세력 매도 나온 거는 뭐다? 예. 조막손 매도 나온 거기 때문에 더 펌핑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팜스코 여러분들 지금 이걸 막 사시라 그런 건 아닙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이거는 인제 알아서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되, 저는 지금 자리에서 요 안착, 만약에 요 가격대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일 더 펌핑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 있다. 요 가격대 3,250 원까지, 여기가 2 차잖아요. 자, 1 차. 원래 1 차는 요쪽이죠, 여기. 네. 저항과 지지 구간을 뚫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1차 저항 구간. 여기 안착했죠. 그다음에 2 차는 어디입니까? 2 차는 여기. 네, 맞죠? 예. 여기 2차 라인까지 상승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보시면 윗꼬리가 딱 요 2차 라인에, 딱 2차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 윗꼬리에 닿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착하면 내일 또 리테스트 계속할 거다. 어디까지? 3,250 원까지 리테스트 한 번 더 할 거다. 그다음에 빠지든가, 아니면 일단 내일 물량 보고 이게 더 유지를 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3,250 원이면은 그래도 한 10%? 예. 10%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NXT 거래에서 요 가격대에 마무리됐다라고 하면은 내일 한 번 더 리테스트, 3,250원 고 이하까지 리테스트 한 번 더 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불안하게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먹는 거보다는 자리가 나면, 그러니까 순환 섹터에서 이 필수 소비재 쪽, 식품 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돈다라고 하면 그때 눌림자리 보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뭐 지금 들어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누림자리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또 벌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때 타이밍 맞게끔, 혹시 제가 인제 그 삼성 SDI 지금 20% 수익권이거든요. 20% 수익권이에요. 제가 3 9 0 0 0 원에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아시죠? 네. 지금 20% 좀 넘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펌핑 나와서 30%대 정도 되면은 제가 "3 분의 1 정도 매도하시죠."라고 사인 드릴 거예요, 삼성 SDI. 그러면 거기서 여유 현금 있는 거 가지고 대원전선에 추가 매수, 근데 추가 매수할 필요 없죠. 이거는 지금 뭐 한 마이너스 2% 에서 3% 밖에 안 되니까. 일단 또 종목 보고서는 거기서 괜찮은 것들 추천드리든가 아니면 그냥 현금을 확보해 놓든가 그렇게 좀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37,000 원입니다. 네. 그린 강화 인제 제가 아까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갈 거예요. 네. 더 갈 겁니다. 그냥 지금 차트 보더라도, 30분 봉으로 쪼끔, 예,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크진 않아요. 네. 아직까지 매수세 유효하고요. 네.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30분 봉, 이게 짧게 30분 봉으로 좀 나온 거 쪼끔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면서 평단 33,000, 잘하셨습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자, 제가 왜 그린 강화 이게 계속 언급했냐면, 뭐 이제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인분들이 아직까지 이거 계속 이제 막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라." 예. 만약에 뭐 빨리 뭐 팔고 싶으면 파셔도 되는데, 그분들은 수익 중이시니까 파셔도 되는데, "아니면 더 들고 가라."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그린 과학은 스페이스X, 예, 일론 머스크. 근데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잖아요. 내년 하반기 IPO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뭐 거의 4천억 달러, 뭐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조? 800조 정도? 예,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 여기에 추가로 또 한 1,000조 정도, 1조, 1 1,000조? 예. 1,000조 정도 더 붙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인제 위성 발사체, 이거 이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성 발사체. 예. AP 위성도 있고 발사체. 그다음에 저희 김은기 대표도 얘기했죠. "항공우주 보셔라." 예. 항공우주도 있잖아요. 항공우주. 그러니까 얘네가 만드는 이 렌즈, 광학 렌즈가 나사에 납품 들어갔고, 나사에서 인제 구입을 했죠, 나사에서. 근데 얘네 광학 렌즈가 어디 들어갔냐면 제임스 웹입니다. 아까 생각이 안 났었는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 있잖아요, 제임스 웹. 그다음에 허블, 여러분 잘 아시는 허블. 예. 이거 쓰려고 나사에서 일단 얘네 거 갖고 간 거예요. 음.
물론 인제 얘네 제임스 웹이라든가 허블 망원경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부 부품처럼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방산무계도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는 이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방산무기 뭐예요? 예 미사일. 미사일에 얘네들 이 렌즈가 다 들어가요, 미사일에. 방산. 자 이제 조만간 방산 섹터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환 섹터 중에서 방산하고 원자 원래대로면 방산 쪽으로도 인제 지금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올 시점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산하고 그다음에 그 우주항공 쪽에 재료가 엮였기 때문에 얘는 뭐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라든가 AP위성이라든가 또 발사체 관련 이슈들 나오고 또 그다음에 길게 보면 스페이스X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더 크게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저는 여기는 무조건 뚫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뚫고 가는데 이게 단기간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최소 2 에서 3 개월 전 보고 있고요. 저번에 처음 이제 그린 강화 말씀드렸을 때는 "1 주에서 2주 보시죠."라고 했는데 한 2일 만에 일단은 상한가 가고 또 펌핑 나왔었잖아요, 이때. 근데 제가 이제 지인분들한테도 "아, "요번 주까진 보시죠, 요번 주. 요번 주." 요번 주까지 보되 여기까지 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닌 거죠. 5 5천 까지는 요번 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한 4 1 0 0 0 원대? 4 1 0 0 원? 네. 제가 이제 매도가는 한 4 4 0 0 0 정도 잡았거든요. 4 4 0 0 원 한 요 정도? 요 정도 선은 보고 있습니다. 요번 주까지는. 요 정도 선 4 4 0 0 0 원, 4 3 0 0 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인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던 가격대 대비해서 제가 요 정도 가격에 그냥 매도하시죠."라고 사인 드릴 테니까 고때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인제 또 들었던 종목들 외에 별도로 막 갖고 가면서 제가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그래도 4 3 0 0 원, 4 3 0 0 원. 예. 4 3 0 0 원 보고 있습니다. 3,000 원. 4 3 0 0 원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고 다시 조정 받을 때 들어가도 됩니다. 아니면 정말 '나 이 돈 들어간 돈 지금 없어도 돼. 여기 그린광학에 투입된 돈 나 없어도 돼.' 그러면 좀 길게 갖고 가세요, 길게. 길게. 언제까지? 최소한 1 년? 1년 정도? 그 안에 뭐라도 뭐 이슈 계속 나올 겁니다. 1 년? 네. 어차피 얘네 되게 재료 좋고 회사 괜찮습니다. 매출액이 앞으로 인제 실적이나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술력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실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얘네 방산 쪽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방산. 아직 미사일 수출은 우리나라가 좀 많지가 않죠. 아시죠? 예 미사일 수출 계약권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K2라든가 제가 또 방산 쪽 좋아하니까 K2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어 천무. 천무 맞죠? 하이마스랑 동일한 거 천무, K2 뭐 이런 것들 외에는 우리나라 미사일 쪽은 최근에 뭐 계약이 해지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캐파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미사일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린광학 주가도 계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방산 분야 쪽 그 미사일 렌즈 예. 방사 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난 이거 없어도 돼.' 그러신 분들은 길게 좀 봐도 된다. 이 55,000원 충분히 뚫을 수 있다. 근데 나 요거 쪼끔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어바웃에서 요번 이거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유로핏하고 동일하게 얘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차트 계속 비교해 드렸죠, 그린과학하고. 주식은 그림 맞추기예요, 그림 맞추기. 패턴 보고. 그다음에 수급이 붙냐 안 붙냐. 그다음에 얘가 가진 재료가 뭐냐. 그러니까 이 시장 섹터에 맞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뉴로핏이 보여주는 부분이 요거거든요. 차트가 요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보시면. 아닌가? 네. 요렇게 봐야겠죠? 죄송합니다. 요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주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펌핑은 나온다. 네. 그래서 그린광학도 요번 주 안에 펌핑 나오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한 43,000원 정도 예 요때 그냥 매도하시죠. 근데 만약에 43,000 안 되고 41,000원 됐다. 한 42,000원 됐다. 그러면 그냥 "아 매도하시죠. 야 매도하시죠."라고
여러분한테 사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제가 만든 이 지표 보조 지표로 쓰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깡을 갖다가 계속 보유해 가시죠라고 말씀드렸던 것 이유. 그다음에 저번에 또 말씀하셨던 SSO랩 S SSO 아닌가? SO랩. 예. 이때도 물려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직 안 빠졌는데요. 세력도 안 빠졌는데 더 들고 가시죠. 더 들고 가시죠. 한번 빠졌네 여기. 1 시간 봉 기준으로. 언제야? 저번 주에 좀 빠졌네. 그래도 일단 매수세가 아직까지 보면 물량들이 많잖아요. 네. 아직 안 빠진 거 얘네보다 얘네가 더 많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인제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일단 종목을 내가 선별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거. 지금은 뭐죠? 지금은 순환 섹터에 있는 종목. 순환 섹터. 그래서 필수 소비재. 저는 그래서 필수 소비재를 본 겁니다. 필수 소비재. 추운 겨울이 오니까 또 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물가 상승.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 높아지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필수 소비재 쪽 거기서 안전하게 마진을 갖다가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팜스코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에 맞는 기대감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차트 패턴 있죠. 패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부터 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뭐 디센딩 트라이앵글 뭐 베어 플래그 그다음에 뭐 쌍봉 패턴 있고 이런 걸 좀 공부하셔야 돼요. 했는데 얘네 보니까 지금 삼각수렴 아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나왔네. 고점은 그대로고 저점이 상승하네. 이런 어센딩 트라이앵글 나오면은 무조건 상승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51% 확률, 51% 높은 겁니다. 확률로 상승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게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아닙니다. 그냥 삼각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아직까지 대원전선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거 펌핑 나오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로 쓰기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김민규 대표처럼 완벽하게 얼마 떨어지면 얼마 올라가고 뭐 이거는 아니긴 하더라도 내가 보는 기대감 있는 종목에 차트를 봤더니 요 자리가 삼각 수렴 아니면은 눌림 자리야. 이렇게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 자리야. 그러면 이 들어가서 보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 있나?' 봤는데 남아 있어. 그러면 눌림자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그린강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아직 살아 있는데요.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또 이제 한국 무브넥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무브넥스 또 좀 전에 인제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거 아신 분이 샀다고 6,700 원에 사셨대요, 이거를. 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6,700 원에 사셨대. 그래서 "얼마에 이거 손절가 얼마야? 얼마에 매도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제가 이거를 그분한테 뭔가 추천드리거나 한 게 아니니까 그냥 "10% 수익 나면 매도해라." 그럼 6,700 원에 10%는 얼마냐면 7,000 얼마죠? 7,370 원. 한 7,300 원이죠. 충분히 기존의 이 전고점은 뚫을 수가 있으니까 "10% 상승하면 매도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한번 체크해 봤어요. 한국 넥스. 자, 일단은 한국 무브넥스 보면은 갭은 메꾸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제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반등. 쫙 양봉 캔들 크게 장대 양봉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 주면 보통 반등이라고 합니다, 반등. 여기서 반 떨어지고 올라간다. 이게 반등이거든요, 반등. 그러니까 지금 한국 무브넥스는 반등 자리예요, 지금이. 반등 자리. 반등 자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한국 무브넥스는 여기 이 가격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요 가격까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 나오는 거죠. 왜냐? 한국문엑스 재료가 좋으니까. 좋습니다. 한국재료. 모브넥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 기아차 공장 이미 옛날부터, 그리고 포드에 그 전장 부품 납품하고 있고 포드에도 납품하고 있고. 자, 요번에 전기차 포기한 어디입니까? GM. GM에도 앞으로 한국 무브넥스가 부품을 납품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더욱 상승 나온다. 여기서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5,500원대까지 조정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나오거나, 예, 계속 상승은 나와야 돼요. 한국 무브넥스는.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혹시 들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룡전기. 재룡전기 좋죠. 자, 지금 재룡전기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음, 나쁘진 않네요. 그러면 요걸로 봤을 때는, 차트로 봤을 때는 어차피 한 번쯤, 예, 기존의 저항 구간 이 라인을 갖다가 지금 뚫을 수는 있는데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봐야겠죠. 뭐 아직 많은데요. 네. 자, 보면은 이때는 세력 외인들 매도세가 좀 강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모으면서 일부 매도하고 그다음에 계속 얘들 매집해 왔죠, 매집. 그냥 딱 봐도, 그냥 차트 봐도 그러니까 그 일반 차트 봐도 그렇지만 이거 여기 보더라도 매집해 왔잖아요. 뭐냐 이거는 한번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음. 사긴 잘 사셨는데 저는 요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로 볼게요. 자, 여기가 1 차예요. 1 차. 만약에 여기 1차 구간이 4,650원, 한 4,700원 되면 요게 만약에 10% 수익권이다라고 하면 좀 파셔야죠, 3분의 1. 그다음에 2 차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가 2 차입니다. 2차 라인이 6만 원 넘는 금액. 2차 라인.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요거는 인제 더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여기를 얘가 뚫고 상승 나왔어. 그러면 6만 원대 이 구간이 있는 6만 원대 갖다가 리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 전량다 리테스트 한다라고 하면 전량다 매도를 하거나 또 나머지 한 요때 3분의 요때 3분의 1, 요때 나머지 절반 매도하고 남아 있는 3분의 1 물량을 갖다가 여기까지 가나 안 가나 보다가 만약에 쭉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전량 다 매도해도 수익이시잖아요. 고렇게 분할 매도하는 방법을 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고영이요? 고영은 김민규 대표 그거잖아요. 고영을 왜 추가 매수를 하시나요? 언제 사셨는데? 더우전자. 10% 보여주시구나. 자, 고영은 얘네 반도체 관련주인데 잠깐만요. 저번에 내가 이거 봤었는데 일단 그 김민규 대표 얘기하기 전에 그냥 볼게요. 이걸로 지표로 볼게요. 고영. 뭐 살아 있는데요? 근데 굳이 이거를 추가 매수 여기 사셨나? 꼭다리에 사셨어요? 남고성수님, 고성수님, 이름 많이 뵀던 분인데, 예, 꼬다리에 사셨어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예.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수급은 살아 있습니다. 수급 살아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추미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현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쓸데없이. 약간 마이너스권이면 사람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적더라도 더 많이 사서 올려야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 정말 이유 없는 코스피가 제가 말씀드린 3개월 만에 5,000 포인트를 갔단 말이에요.
4천 포인트 가는데 5 년이 걸렸거든요, 5 년. 아까 제가 뉴스 기사에서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상승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 떨어져도 그건 이상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폭락이 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 개월 만에 1,000 포인트를 찍은 3 개월 만에 1,000 포인트 지수가 올랐는데 그쵸.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수직 하강하라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는 거죠, 단시간에. 그래서 굳이 마이너스 폭이 적은 상태에 마이너스 적다라고 하면 굳이 거기에다가 추매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상승 나오면 그때 그냥 매도하고 혹시라도 빠질 거, 혹시라도 조정받을 거를 대비하는 거죠, 현금은. 항상. 이게 항상 기본 룰입니다. 내가 산 게 언제 떨어질지 조정받을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현금 확보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을 사서 내가 매도를 못 하고 있다가 수익인데도 매도를 못 하고 있다가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이미. 이미 수익 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 구간에 나 이 구간에 요때 사 가지고 물려 있어. 근데 막 샀단 말이야. 돈을 더 들여 추가하면서 샀단 말이에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크게 조정 나오잖아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에코프로 2022 년, 2023 년도 같이 2-3 년을 갖다가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은 확보해 놓으셔야 된다. 여기 사셨다라고 하면은 쓸데없이 추미하지 말고 상승 나올 때 이거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릅니다. 아직까지 예.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나올 겁니다. 하지만 수익권일 때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세요. 굳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거 고점에 있는 거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더우전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포홀은 어디서 팔아야지. 포홀은 무조건 무조건이라면 안 된다. 예. 이거 진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끝까지 들고 간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랑 삼성 SDI라고.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 파셨다고요? 포홀은 뭐냐면 얘네 2차 전지 기업이기도 2차 전지에 묶여 있죠. 왜냐면 지주사니까. 2차 전지 묶여 있지만 얘네는 철강 기업이에요, 철강. 네. 철강 기업입니다. 얘네는 미국에서 별도로 아마 지원을 또 받을 거예요, 미국 정부랑. 왜냐면 미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왜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됩니까? 공장들 다 들어가는데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또 공장 들어갈 때 철 많이 필요하잖아요, 철강제. 도로 인프라 건설할 때 철강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네. 저는 끝까지 들고 가라고 합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선 베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LG엔솔루션 굳이? 뭐 인제 김민규 대표는 샀기 때문에 그거는 김민규 대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LG 에너지솔루션 괜찮았는데 굳이 차라리 삼성 SDI가 더 낫다? 네. 정우체 배터리 지금 아시죠? 얘네 가장 개발 완료 상태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테스트. 그다음에 완료됐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삼성 S대가 더 파급력은 크다 보셔야 됐고 더우전자 그냥 더우전자 한번 봐드릴게요. 더우전자랑 그다음에 하나솔루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우전자 더우전자 오 뭐야 더우전자 음 괜찮은데요? 흑자 전환했네. 네. 오. 한 1.5배는 더 상승 나와야 되네. 더우전자. 와 좋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 나온 거 얘네들은 그냥 개인 현금 많은 개인 또는 조막손이라고 조막손 아시죠? 네 조막손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제 외인들 좀 기관 뭐 여러 가지 섞인 또 이제 특별 뭐 그런 자금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개인 좀 큰 손 개인들하고 조막손도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오긴 했지만 수급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상승은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더우전자 지금 흑자 전환했죠. 얘네가 어떤 재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종목들 재료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차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세 이어갈 거다. 더우전자. 축하드립니다. 네, 더우전자 괜찮습니다.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 좋죠. 하나솔루션, 자 한번 볼까요? 아,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오, 사셨어요? 하나솔루션? 정인식님 너무 좋은데? 네. 제가 보는 그거 있죠. 4조 9천 9천억 12조 12조 3배. 예. 그냥 단순 계산 이거 진짜 단순 계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단순 계산한 것도 다 그만 갔어요. 단 시간이 걸린다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영상 있을 거예요.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2022년 예, 2022년도에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 딱 봤더니 얘 못해도 한 3배 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걸렸죠. 한 1, 2, 3, 한 3년 걸렸죠. 3년 좀 안 돼 걸렸죠. 예, 3년 정도. 한 2에서 3년 정도 보면은 3년 3배 정도는 갈 수 있는 그거죠. 매출액이 있는데 기본 캐파가 있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 수익 중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이거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수급은 들어왔거든요. 이 구간은 계속 리테스트 할 거예요. 여기가 1 차입니다. 리테스트 할 거다. 리테스트. 네, 스트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2,000 33,000 33,000원 정도면 좀 현금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해서 빡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구간 리테스트 하다가 조정 한번 주고 조정 주고 그러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0% 수익 중이시면은 33,000원대 저는 그래도 한 3분의 1 아니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거죠. 정말 2년 정도 들고 가서 그 마이클 신동순이 얘기한 게 맞나? 2년 있다가 정말 3배 갔나? 한번 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익 매도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33,000원 상승 나오면은 보유량의 한 절반 넘게 그러니까 3분의 2 매도하는 거죠. 한 3분의 2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정말 가나 안 가나? 한 2년 정도 진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수익에 매도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이거 진짜 완전 대표적으로 그건데. 네. HLB가 2017년도에 완전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네. 제가 2017년도에 HLB 때문에 돈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때. 많이 벌었는데 많이 까먹었죠. 네. 네, 정희식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들고 가는 거 능사는 아닙니다. 33,000원대 리테스트 할 때 그래도 좀 파셔라. 네, 나머지 빠져도 만약에 조정 받아도 그때 팔아도 난 수익이니까. 근데 더 뚫고 올라가면 그때 돼서 또 한 4, 50% 수익권일 때 또 한 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정말 그 마이크신 얘기했던 것처럼 3배 가나? 끝까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막 1년, 2년 지났는데 안 가고 막 빠져. 그럼 그때 정리해 나는 이미 수익 매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셔야 된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HLB 재료가 예전에 그 뭐죠? 항암제였는데 얘네가 간암이었나? 폐암이었나? 간암이었을 거예요, 아마 HLB가. 그러면 일단 제가 재료는 정확히 바이오 쪽은 모르니까 HLB. 네. 하하. HLB. 잠깐만, 맞나요? 이 HLB가 이 HLB 맞나요? 맞네요. HLB. 없죠. 네. 자, 보면은 HLB 근데 얘네 지금 아시죠? 바이오 쪽 지금 또 섹터 쪽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펌핑 나오거든요.
자 요때까지는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얘네가 매수 들어온 것들 매도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 좀 흔들면서 갔어요. 위아래 흔들면서 갔는데 지금 보세요. 붙었죠. 수급 붙었습니다 얘네. HLB. 4 시간으로 다시 볼게요. 예. 수급 붙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펌핑 줄 거라 전 보여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바이오 쪽 섹터 쪽으로 좀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HLB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자 여기죠. 1차 저항권 뚫었죠 이미. 안착했잖아요, 안착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죠. 여기는 저항하고 그다음에 지지 구간이죠, 지지 구간. 지지 구간. 그럼 다음 2차 가격대는 8만 원 위를 보셔야겠죠. 8만 원 위. 근데 바이오 쪽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요 8만 원대 여기죠. 8만 원까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신에 단번에 상승 나올 수도 있고요. 단방에 빡 하고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바이오 쪽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쫙 갈 수도 있다. 대신에 지금 일단 1 차, 2차 저항 구간이 8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8만 원까지 보고 아니면은 지금 쪼끔 마이너스야 뭐 이때 사셨다라고 하면은 8만 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요 가격대 기점으로 해서 고거를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렇게 좀 판단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문자로 마이크신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지표 여러분들께 설정 저희 매니저를 통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보조 지표로 쓰기 너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어디에 사서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이거는 나와 있진 않아요. 예, 보조 지표로서 아직까지 수급이 붙어 있나 아니면은 쪼끔 많이 빠졌나 정리이 되나 이거 용도로 가장 좋다. 아시겠죠? 네. 내일 시황도 부탁드려요. 내일 시황은 이제 내일 보고 인제 시황해야죠. 네. 내일 오후 2 시에 또 할 거고 오늘은 아마 미국 증시는 좀 조정받을 겁니다. 그 이민 당국의 그 ISC 얘네들이 사고 치는 바람에 뭐 지금 미국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조정받을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아마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에 강세 섹터 쪽으로는 상승이 좀 나올 거다. 그게 어느 쪽이냐? 통신 쪽. 통신하고 네 통신 쪽 이거죠. 뭐 솔리드 그다음에 그 RF, HIC 네. 통신 쪽하고 그다음에 가스,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쪼끔 더 수급 받쳐준다라고 좀 앞당겨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식품 쪽. 요렇게 나오 이거 외에는 아마 좀 전체적으로 내일 삼성 SDI 네.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바로 펌핑 주진 않고 쪼끔 더 조정폭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여러분들께 팜스코라고 하는 종목 말씀드렸고 지금 사 뭐 이제 들어가란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보는 거는 3,200 원대까지는 나쁘진 않으니까 뭐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지금 인제 그 강세 섹터가 인제 식품 쪽으로 좀 돌아오고 있던 경기 둔화 시점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또 커졌기 때문에 이 식품 쪽으로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바이오도 포함되고 식품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신 쪽 분야 예. 경기 불황일 때 어떤 그 필수 소비재에는 또 통신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도 최근에 많이 상승 나왔죠. SK텔레콤. 네. 상승 많이 나왔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 텔레 그 통신 관련주 그러니까 부품주들, 장비주 얘네들도 같이 인제 상승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2 차전지 조정 나오겠죠.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너무 급발진했어요 솔직히. 음. 급발진했습니다. 여기서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 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뭐 급격한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뭐 마이너스 뭐 한 2 에서 뭐 3% 정도 조정 나오지 않을까. 2 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물론 이제 계약건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계약건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이
완벽하게 계약 마무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계약건들은 확실하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메이크 머티리얼즈는 더 갖고가 되죠. 네. 메이크 머티리얼즈는 뭐죠? 반도체. 아 얘네가 전공정 예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전해물 전공정 들어가는 전해질, 전해질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은 뭐 우리나라가 인제 그린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그거 하지만 지금 원전으로 지금 턴하자 그리고 원전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재료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황화 리튬, 황화 리튬. 이 재료가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재료가 있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리고 얘네가 이 반도체용 전해 물질을 갖다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 SK 그다음에 마이크론, TSMC, 일본의 교세라라고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제 그런 기업들에 다 얘네가 이 물질을 납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인제 거품, 반도체, AI 반도체 거품 이런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 예. 로봇주는 조정 당연히 나와야죠. 예. 로봇주는 나와야 됩니다. 아직 상용화도 안 됐는데 약간 광풍처럼 올라간 거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현대차의 뭡니까? 아틀라스. 아틀라스 언제 상용화 시키죠 이거? 아틀라스? 못 찾아봤는데 1 년인가 2년 있다가예요. 예. 상용화도 안 됐습니다. 실적도 거의 없어요. 예 실적 없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이제 김용희 대표 얘기했지만 실적이 뭐 쪼금씩 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기대 심리로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 심리로 상승 나오면 기대 심리 상승 나오면 뭐 추가 펌핑 더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기심 상승 나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뉴스, 뉴스 나오면 뭡니까? 예 조정을 주는 겁니다. 음. 기대 심리로 이만큼 상승했으면 된 거거든요. 여기서 얘네가 실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크게. 예. 1-2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은 LG전자도 뭐 AI 프로그램 엑사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틀라스에 탑재를 할지 아니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탑재할지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로봇에 탑재할지 뭐 중국 로봇에 탑재할지 그거는 이제 그때 봐야지 아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로 상승 났기 때문에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 이거 뭐야 실적 얘네 없는데.' 하면서 그 차익 실현 매물들 실현 매물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쏟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조심하셔야죠. 네. 더 상승 날 수 있지만 그건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좀 방송 너무 좀 길게 했는데 와 1 시간을 했네요. 네. 그래도 요거 하나만.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거 관심을 넣으세요. 네. 얘네가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에다가 4천억 4천억 원화로 4천억 투자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얘네 이렇게 펌핑 나왔던 게 이 스페이스 X 때문에 펌핑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네 IPO 언제죠? 내년 하반기예요. 예. 상장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니까 1년 남았잖아요. 1 년. 좀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관심을 넣었다가 내년 올해 말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서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상승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기대 심리 때문에 스페이스X에 얘네가 4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음. 주주예요, 얘네들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 증권도 이제 상승 나왔던 거고 계속해서 상승 나왔던 거고. 저는 좀 조정 나올 것이다 좀 보여집니다. 2차 전지는. 자, 요렇게까지 오늘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내일 또 오후 2 시에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 뭐 시장 상황 그다음에 또 종목이 또 인제 또 오후 되면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상황 맞게끔 또 라이브 진행할 테니까 오늘 또 늦은 시간 이렇게 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오후 2 시에 텔레그램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